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가 또 뭐 이렇게 흐려지는 뉴스를 또 내보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가상자산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상자산이 그냥 우연하게 뭐 나카모토 사토시란 인물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뭐 나타나서 뭐 비트코인을 뭐 금융 세력들이 뭐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그거를 받아들인다, 탈중앙하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어저께는 특히나 한국의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관해서 좀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부터 이제 근본으로 해서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끝은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고, 이유는, 자, 결론은, 자, 여기 보면 어저께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냐면 0.70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0.70명인데 이 0.70명이라는 수치가 뭐냐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저예요. 출산율 최하위. 예. 그리고 서울은 0.53명. 가장 심각하다. 라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출산율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개 중에는 있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부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제가 중국하고 인도나 이런 뭐 아프리카 대륙 이런 데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출산율 그리고 평균 연령이 어리다는 거. 그게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좀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그걸 전제를 깔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0.70명인데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출산율이 감소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생산자가 감소를 해요. 그리고 소비자도 감소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서 경제를 이루거든요. 이 파이 자체가 이만했던 게 이렇게 축소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이 출산율은, 자 지금 2분기 건데 3분기가 되고 4분기가 되면 여기서 더 떨어집니다. 2024년이 되고 2025년이 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해요. 두 쌍 중에 지금 한 쌍이 50%가 아기를 안 낳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국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뭐 주택을 어떻게 해준다느니 정책을 피면서 이거를 막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 정책, 예, 몇 개로. 자, 어쨌건 경제 규모가 이만했던 게 파이가 이렇게 축소해서 쪼그라들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인플레이션이 급작스럽게 확 쭈그러들 일도 없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도 순이익률이 분명히 쭈그러듭니다. 자, 판매율은 급감을 할 거고, 그러면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 규모 파이가 줄어들면 세금의 규모도 줄어듭니다.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도 줄어들어요. 자, 이 데이터가 맥킨지 세계 4대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 뭐 자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데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뭐 플랜을 짠다거나 이런 걸 도와주는 세계 4대 회사가 있는데, 뭐 PwC라는 뭐 프라이스 워터스 코퍼스라든가 맥킨지라든가, 맥킨지가 아마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근데 맥킨지가 예전에 이런 예측을 하거든요. 2030년 전 세계 중상위 소득 가구의 대륙별 비율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바로 인구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야. 한국을 대표로 해서 뭐 유튜브에선 막 떠들죠.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선 여긴 중국하고 인도가 여기 핵심이죠. 일본하고 한국도 껴있긴 하지만 그건 꼽사리로 이제 사이드적인 거고, 48%에서 57%로 여기만 이렇게 성장을 해요. 두꺼워져요. 중산층이 두터워진다는 의미는 GDP가 확장한다는 의미고 성장한다는 의미잖아요. 유럽을 보시면 24에서 18로 쪼그라듭니다.
북미도 12에서, 북미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합친 게 북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2에서 9로 여기도 역성장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G7을 필두로 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성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중파 매체에서 교수님들이 중국이 뭐 붕괴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거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미시적인 흐름도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IMF는 이런 거를 예측하고 5대 기축통화를 조율을 하잖아요. 5대 통화를 조율을 해요. 근데 모든 데이터를 집행해서 이런 거를 짜맞춰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빼거든요. 예전에도 이걸 똑같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파이가 줄어드는데 세금은 어디서 뺄 건데? 네. 인구 파이가 줄어드는데 현물 경제는 축소하는데 세금을 빼낼 수 있는 데는 가상자산이라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확장하고 새로운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는 금리를 인하를 내서 유동성을 주입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만 고령화 추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도 고령화 추세에 들어갑니다. 지금 미디어에서는 중국의 뭐 고령화 추세, 뭐 저성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고령화에 들어간다고 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쪽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수가 받쳐줍니다. 소비시장이 받쳐줄 거고 그게 향후에 아마 지표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레이 달리오도 이 소비에 관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바꿨다고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IMF는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그냥 이분법 논리로 이제 흑과 백으로 그냥 생각하는 이념을 가진 분들도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이분법 논리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뭔가 현상을 파악할 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인구가 그만큼 중요한 시절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뭐 중국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인도라든가 뭐 아프리카 대륙의 특정 국가라든가 이런 데가 GDP, GNP가 우리는 생각지도 않지만 확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미국 뭐 이러면 중국 뭐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뉴스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미국, 중국 기업 27개 잠정적 수출 통제 제외 중국은 또 이거에 관해서 화답을 하는데 공동 이입에 부합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제재한다라고 얘기했다 제재를 안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일이에요. 이게 실제인 거고 앞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거는 글쎄 저는 뭐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어쨌건 중요한 건 미국도 자국민을 이용해서 내수 쪽으로 전향하고 중국은 애초부터 2015년 이전부터 내수 시장 위주로 재편합니다. 수출량, 북미 쪽으로 가는 수출량을 줄이고 내수, 거기 그 안에서 위엔화로 유통을 시키고 달러를 버립니다. 버리는 카드를 써요. 미국은 여기서 중국과의 교역량이 내수 시장을 키우면서 커지면은 자기한테 좋을 게 없어요. 헐값에 물건을 사서 썼었는데 헐값에 더 이상 물건을 사서 못 쓴다. 자국민,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의 시간당 임금이 어떨까요? 중국인에 비해서 높죠. 그러면 그게 자국 내에 물건의 가격에 바로 포함됩니다. 요게 아마 이 메커니즘이 작용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MF는 이런 예견을 한 거죠. 이거에 관해서 반대하는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이익 집단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 위에 있는 데가 IMF입니다. 장난으로 이런 데이터를 뽑진 않아요. 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27일부터 나흘간이니까 31일 여기까지 중국 여기 보면은 러몬드 장관이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래서 후행해서 아마 기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GBTC 얘기가 계속 나오고 GBTC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0%였다가 마이너스 17로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래요. 저는 뭐 처음부터 DCG 베리실버트 추종자였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GBTC를 필두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적인 상승장의 트리거 포인트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후행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도 분명히 반사 이익을 받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걸 뭐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보통 사람들은 뭐 작년 말에 기억하시나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제네시스 트레이딩 문제 생기면서 베리실버트 뭐 별의 얘기가 다 나왔죠. 결국에 시간이 모든 것을 얘기해줍니다. 예. 칼자루를 쥔 진짜 주인은 DCG이고 DCG와 같이 움직이는 거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 외에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금융 마피아 거버넌스가 DCG와 같이 합니다. 베리실버트는 얼굴 마담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들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시장이 검증을 해줄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을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브릭스가 기존에 그죠? 5개국에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더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6개국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토탈 11개국으로 늘어났는데 잠정적으로 더 조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의 브릭스 멤버, 이 붉은 색깔 표시 있는 국가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추종자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인도에서 사업해서 떵떵거리면서 뭐 그런 분들이 일반 대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축소로 인해서 분명히 파산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도 안 좋은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그냥 방송에서 표현하고 말씀드릴 뿐이에요. 자, 여기고, 자, 여기 보면 노란색은 자, 브릭스의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 자, 녹색은 이제 관심 있는 국가들. 이 전 세계 국가들이거든요. 여기서 북미, 캐나다하고 미국 위시에서 여기랑 유럽의 특정 국가들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브릭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랑 달러화랑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이 자료도 보시면 되는데 G7과 브릭스 어떤 이 국가들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1995년 44.9%. 자, 요거고 결정적으로 2023년 G7은 29.9%, 브릭스가 32.1%로 앞지릅니다. 2024년이 되고 2025년이 되면 이들이 더 앞지릅니다. 자, 그거를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고 이건 2050년 편인데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지구상에서 요 부분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네, 요 부분만 미국하고 G7 선진국이고 거의 대부분의 70%의 지역은 거의 브릭스가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가 점령을 합니다. 이 그림 쪽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조금 더 아마 살아남으실 수 있는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일개 개인이 뺀 게 아니에요.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이런 걸 만들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ING가 브릭스 블록 확대로 세계 경제 탈달러 가속화, 뭐 비트코인 뭐 이게 기사에 나왔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탈달러와 그러면 위에나가 기축되는 거야. 중국 망하고 있는데 브릭스 끝났는데 아마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댓글에 보면은 근근히 나와요. 근데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향되는 겁니다. 중국이 선두가 아니라 인도를 비롯해서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뭐 요렇게 해서 이제 다극 체제 쪽으로 가는 거지. 이거를 단극 체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어쨌건 핵심은 이거고
리플은 어느 순간 주목을 받을 확률이 저는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단기적으로 그 SEC 소송에 관련해서 SEC 뭐 그 집행 결과 그리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XRP가 갑자기 막 급등할 것 같으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와서 갑자기 여기 이제 단기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막 좀 혼란스럽게 막 그러다가 큰 수익 못 가져오고 나가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 뭐 투자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큰 수익을 얻으실 거예요. 그 결과는 분명히 후행해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어쨌건 세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움직였던 G1 세상에서 어느 순간 중국이 나와서 경쟁하는 G2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한 거고 지금 현재가 다극체제의 시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다극체제 이후에 단일화폐가 아마 나올 겁니다. 단일화폐의 연결망을 구성하는 거는 XRP란 놈이 스위프트 2.0망을 전 세계의 모세혈관을 만들어내면서 아마 이 중심에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인데 저한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이 범주 안에 사실 들어가는 거죠. 이더리움이란 친구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판을 깔고 이 인프라를 만드는 거는 XRP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관가하지는 말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무슨 뭐 심슨 그 만화에 보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그래요. 이 투자를 하면서 되게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합성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허접한 가격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3,000원? 1,5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아마 되게 많이 나갈 거고 10,000원까지도 아마 수익을 못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에그라그 크립토는 팔로워를 향해 XRP가 전체 시장의 3위나 5위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왜 계속 투자하는가? 이 정도의 상승이나 이 정도의 파이라면 투자하지 마. 본인이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XRP가 패권을 차지할 운명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다. 어떤 미디어에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해요. XRP도 중요하고 비트코인도 중요하고 에이다도 중요하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시, 기타 등등 뭐 솔라나, 체인링크, 폴카다 전부 다 중요해요. 그 구성원들이 구성해서 김밥 천국이 구성되는 거지. 김밥 천국에 하나의 메뉴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추종자들이 이제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 막 이러잖아요. 김밥 천국의 메뉴가 그냥 야채 김밥 하나만 있었으면 김밥 천국이 전국에 이렇게 많이 깔릴 수가 없었겠죠. 지금의 주식시장에 삼성전자만 있다면 거기서 중앙정부가 세금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섹터가 있는 겁니다. 코인 시장도 그래서 다양한 섹터가 존재를 하는 거고 만들어낸 거죠. 그게 조화롭게 구성을 했었을 때 그게 결국 큰 세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현물 경제가 이제 가상자산 쪽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아마 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설탕 수출 금지, 쌀도 수출 뭐 금지한다, 반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과연 앞으로의 세상에서 브릭스가 어떤 영향력을 펼칠지, 과연 G7이 칼자루를 진 건지, 브릭스가 IMF가 예측하는 거대로 칼자루를 쥐게 될 건지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자, 어쨌건 타일달러가 진행돼야 가상자산의 확장도 분명해진다는 거를 이 메커니즘이 성립이 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